예, 날 잡구나 민원연 3월호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예, 저희 오늘 3월호 인터뷰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가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요. 미디어 탈곡기 영상으로 이거를 전에는 담아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미디어 탈곡기로 안 하고 그냥 날 잡구나 민원연 회원 인터뷰를 해서 저희 민원연 그 유튜브 계정에 이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3월호의 주인공은 진짜 한 10번은 해달라고 졸라서 드디어 마지못해서 지금 끌려 나오신 분이십니다. 저희 민원연에서 부이사장님을 하셨고요. 지금은 이렇게 그야말로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 민원연의 날 잡구나 민원연 등등 여러 가지 미디어가 있잖아요. 그 미디어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특히 날 잡구나 민원연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경실 부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예, 이제 부이사장님 스스로 제가 말하지 않은 다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거 얘기해 아니요, 주시면 돼요. 특별히 이 소개라고 할 거는 없고 다만 이제 조금 후회가 되는 게 나오라고 할 때 일찍 나왔으면 그냥 사진 찍고 지면으로 소개되는 맞아. 거에서 그쳤을 텐데 제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방송 얼굴을 드러내게 되는 사태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고 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제 다음번에 누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맞아요. 뒤로 갈수록 일이 커지니까. 그렇죠. 네. 3D로 찍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후에는? 그럼 뭐 연기를 요구할지도 모르고 전신상이 나올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네. 진짜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서서 하는 걸로. 이게 전신이 나오게 하는 걸로. 자, 일단은 부이사장님은 저희 민원연에서 이제 민원연 이사들 중에서 회원 출신의 이사들이 있어요.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이시죠. 굉장히 오래된 이사인데. 그죠? 아마도 제 기억에는 처음 시행했을 때 처음에 들어온 이사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언제 민원연 회원이 되셨고 옛날 이야기 좀 쭉 해주세요. 민원연에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민원연 제가 들어온 거는 1993년이고요. 제가 이거 이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네. 다른 민원연 회원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저는 사실 그 민원연을 잘 몰랐고 네. 언론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회원이 아니고요. 민원연의 영화반이 처음 이제 시작된다고 민원연 영화반 회원을 모은다고 그래서 네. 사실은 영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오면은 다양한 영화들을 볼 수 있다고 어떤 분이 이제 정보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언론에 대해서는 그닥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가 그냥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게 사회 전반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아가지고 민원연 영화반에 와서 이른바 이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수입되는 비디오나 CD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그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작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보곤 했었거든요. 네. 그게 저 이제 민원연 출발이었죠. 그 텔레비전이랑 비디오 테크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이 사무실에서도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고물 텔레비전을 버리겠다고. 난 정말 저게 너무 싫어. 그래서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저걸 버려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전미희 전 대표가 저거 영화분과 거라서 허락을 받아야 된대. 그게 켜지지도 않아요, 진짜. 근데 그 비디 거의 유물같이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계속 그걸로 영화분과가 나는 영화분과가 영화를 모여서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무슨 뭐 극장에 가서 보거나 막 이렇게 자막 스크린 큰 거에서 보거나 이게 아니고 텔레비전으로 보신 거더라고. 맞아요. 텔레비전으로 봤어요. 그리고 텔레비전도 조금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본 영화들이 정말 대단한 영화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영상의 질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주변 환경도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봤는데 활동은 정말 활발하게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제 그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네. 아카데미 사관왕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봉준호 감독이 초기 작품, 그러니까 프란다스의 개를 상영하고 사실 그 영화는 망한 영화였는데 그래도 이제 눈이 밝은 우리 그 영화반에서 앞으로 이제 그 미래에 주목할 만한 감독들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봉준호 감독도 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 뭐 봄날은 간다 이런 거 했던 허진호 감독도 왔었고, 네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영화만 보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유명한 뭐 정성일 평론가를 모셔다가 강의를 듣는다든가, 또 이제 주목할 만한 이제 감독들을 모셔다가 이제 실제 영화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하는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한 편이었어요, 영화반이. 그리고 실제로 그 영화반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민원연 전체 활동에도 굉장히 열혈 회원으로 많이 활동을 했고 지금까지도 사실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뭐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지금은 뭐 이제 직접적으로 민원연에 와가지고 이렇게 오프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회원 명단에 남아서 응원하고 있는 맞아요. 분들이 오랫동안 많죠.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저는 이제 신문 모니터 분과를 했잖아요. 영화 분과를 보면 상당히 좀 배가 아팠어요.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야. 우린 다 막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막 쾌한데 영화 분과를 보면 너무 행복해 보여. 맞아요. 굉장히 행복하게 영화를 보고 즐겁게 토론하고 또 막 치열한 논쟁도 하고 이랬으니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구성원도 나이 드신 분도 내가 보기엔 아저씨도 제가 그때는 어렸으니까 아저씨들도 있고 맞아요. 예,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4-5분 계셨고 꾸준히 활동하셨고 돈도 많아 보였어요. 먹을 것도 잘 사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막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아마 다른 분과보다 풍요로울 맞아 수 그렇게 있을 보였어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기는 참 행복하다. 너무 즐거운 분과다. 그거에 비하면 나는 분과를 잘못 들어왔다. 그렇다고 이게 한 번 또 정해지면 막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분과들 이렇게 칙칙하고 그때는 이제 신문이 제일 나빴기 때문에 신문 모니터가 또 굉장히 좀 그 지금처럼 스크랩 마스터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 신문으로 막 해야 되고 재미가 없는데 나도 저런 좋은 분과를 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근데 신문분과는 사실은 굉장히 메인스트림이었어요. 민원연에 나름 메인스트림이어가지고 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영화반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제 신문분과 방송분과 그 중에서도 신문분과는 특히 굉장히 민원열의 중심축을 잡고 있는 분과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 조금 부러운 면이 그래요? 있었어요. 서로 부러웠어요. 근데 이제 내가 내 발로 거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그렇죠. 서로 이제 옮길 생각은 없는데 괜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회원이셨는데. 뭐 이렇게 회원으로 있으면서 나 진짜 그만두고 싶다라거나 그리고 특히 영화분과를 하면서 뭐 위기가 있었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언제까지 영화분과 꽤 오래됐거든요. 꽤 오래 했어요, 분과 유지가. 네, 꽤 오래 했고요. 이제 영화분과를 하면서 뭐 그만두고 싶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적 없었고 영화분과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명을 다해서 이제 임무를 마치고 이제 사라졌는데 그거는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굳이 이제 이렇게 어두컴컴한 방에 모여가지고 화질 나쁜 테이프로 명화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시대에 발맞춰서 이 분과는 해체를 하고 그 뒤에 아마 영화 비평분과가 네네. 잠깐 생겨서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저는 그 분과에는 이제 들어가지 않았고 대신 이제 민원연 일반 활동을 좀 열심히 했고 그때 이미 이사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데 활동을 좀 폭을 좀 넓혔던 것 같고요. 민원연 자체를 그만두고 싶다, 뭐 위기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원연의 역사가 되게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저 후회를 한 번도 안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가 주변에 보면은 뭐 어떤 단체를 다니는데 뭐 재정에 문제가 생겨서 뭐 그만둔다거나 뭐 실망했다.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데 실망했다 이러면서 이게 탁 그만두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자기가 오랫동안 거기에 올인했던 단체인데 그렇게 할 때 본인 마음도 사실 굉장히 씁쓸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일단은 그렇게까지 큰 상처를 주는 일은 없었다는 거잖아.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민원연에서. 내부적으로 네. 어떤 단체든 간에 30년이 넘게 지속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고 또 뭐 너무 위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어떤 성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민원연이라는 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분쟁이나 뭐 여러 가지 갈등이나 뭐 문제적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단체라면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적어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민원연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갈등이나 문제의 요소들이 누구 한 개인의 뭐 잘못이라던가 어떤 사람의 욕심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었어요. 그건 이제 방향성의 문제라든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낫겠느냐라든지 하는 어떤 큰 틀에서의 구조적인 고민 또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 좀 품을 좀 넓게 가져갔다 그럴까 네. 예 그랬던 케이스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사람마다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거나 뭐 단체 활동을 할 텐데 아주 열심히 이렇게 최전선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성향상 꾸준히 가는 사람. 이 민원연이 가고 있는 방향이 지금의 틀에서 맞다고 한다면 그 대의를 보고 그냥 꾸준히 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얼마든지 뭐 같이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날잡구나 민원연의 편집위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민원연 소식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제가 보기에는 가장 모니터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네, 열심히 보죠. 예. 열심히 봐요. 어때요? 지금 우리가 맨날 사실 날잡구나 민원연을 이제 개편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활동가가 없어서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날잡구나 민원연의 역사 이것을 좀 이렇게 쭉 이게 저는 오늘 물론 김경실 부사장님 본인의 그 이야기도 있지만 민원연의 역사를 좀 들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날잡구나 민원연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소소한 역사를 좀 날잡구나 민원연의 역사를 제가 말하기는 조금 역부족이고 왜냐하면 제가 네.
내가 몇 년도에 나왔지? 이것도 남한테 물어봐야 그치. 되는 정도로 이거 뭐 연도라든가 기억이 시간 안 나. 뭐 이런 거에 약간 좀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막 작년의 일인지 10년 전 일인지도 왔다 갔다 하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가지고 네네.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그 날 잡구나 민원연에 대한 저의 생각 네. 그거를 좀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꼭 이제 날 잡구나 민원연을 종이책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요즘 계속 논란이 네, 되잖아요.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뭐 어떤 내용을 실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편집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날 잡구나 민원연을 통해서 회원들이 좀 어떤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한 달에 한 번 이제 이걸 받아볼 텐데 솔직히 아마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안 계시고 저도 집에서 받아보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부분만 보게 되지 이렇게 꼼꼼하게 읽게는 안 되던데 물론 지금은 달라졌을 수 있어요.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뭐 팟캐스트가 올라간다든가 뭐 아니면 그 탈곡기 네. 같은 게 이제 뭐 알림 버튼을 통해서 이제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이전까지는 이제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날 잡구나가 왔을 때 내가 민원연 회원이지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꼼꼼히 읽으면 더 좋지만 꼼꼼히 읽지 않더라도 민원연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구나. 내가 지지하고 또 회비를 내고 주시하고 있는 이 단체가 굉장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열심히 하겠구나라는 거를 심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식지의 가장 큰 기능이다. 이거를 뭐 사람들이 꼼꼼하게 읽게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회원 인터뷰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 알차고 그거를 읽으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배울 점이 많고 이러면 더 좋은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표지에 이제 얼굴이 나오고 했을 때 이런 분이랑 나랑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구나. 사회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좀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나 외에 이런 사람이 또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좀 느끼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종이책을 고집하는 그런 이제 사람 중에 하나고 앞으로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점점 이게 종이가 힘을 잃고 있는 시대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환경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집에는 보내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회원들도 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늘어나고. 그렇다고 해도 그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다 보지도 않는데 뭐 그냥 대충 보고 휙 던져서 그냥 폐지가 되는 경우도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느니 그냥 뭐 안 받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는 이제 이건 물론 이제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의 경우일 수 있어요. 그냥 이제 왔다는 걸 알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보내긴 보내도 안 읽어보.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도 우리가 막 이제 나중에 다 기사를 하나하나 업로드를 하잖아요. 근데 그 클릭 수가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회원만 보시는 건 아니고 외부인들이 봐서 장점은 있어. 왜냐하면 이제 소식지는 우리 회원한테만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에 올리면 비회원들도 많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저도 이상하게 종이로 보는 게 더 아직은 더 낫다라도 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병행했으면 좋겠는데 병행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이북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그 이북을 만들어서 자기가 선택해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북을 만드는 것도 돈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종이책을 접는 시기는 언제인가. 그리고 아직은 저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이책을 계속 발행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지금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더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이제 뭔가 더 획기적으로 기술이 발달해서 이북 만드는 게 너무나 쉬워지고 돈이 하나도 안 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제 더 많아지고 하면 이제 병행하다가 이북으로 보내드릴까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날잡고나 민원연이 회원들에게 드리는 유일한 한 가지 어떤 실제적인 물건을 만져볼 수 있는 한 달에 하나 주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때 민원연 이제 저는 92년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그 민주 언론 운동이라는 아주 작은 책이 한 달에 한 권 아주 얇은 맞아요. 게 나왔는데 네네. 거기 정말 글씨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한 6포인트 막 이런 글씨로 우리가 낸 모든 보고서를 다 이렇게 실어주셨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김원경 그걸 막 열심히 내가 쓴 보고서를 이렇게 동그라미 막 쳐놓고 저는 그걸 굉장히 귀하게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소식지가 더 두꺼워지고 우리 회원들이 쓴 보고서 뭐 우리 신문분과 방송분과 그다음에 우리 활동가들이 쓴 거 다 한 달이 이렇게 집대성되는 그런 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걸 다 드리면 종이가 두꺼워지니까 우리 요즘 너무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 추려서 지금의 소식지를 드리는 건데 아무튼 좀 더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뭐 그런 거에 그렇게 돈을 많이 써 이런 고민을 하는데 고민이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잘 만들었으면 이제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저는 잘 만드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뭐 외형적으로 잘 만드는 것도 있고 내용을 조금 더 탄탄하게 보강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이런데 저는 이제 그냥 지금의 어떤 형태와 페이지를 그냥 유지하면서 그야말로 그냥 소식지의 형태를 그냥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저는 사실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읽을 거리가 사실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고 이제 요새 유튜브 환경 때문에 저도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막 보고 들을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우리가 탄탄하게 만든다 해도 저는 그냥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야말로 이제 자부심을 주면서 활동을 알리면서 꼭 필요한 그 정도의 역할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갑자기 그 한겨레 신문 생각이 좀 나는데 저는 여전히 이제 한겨레 신문을 받아서 보고 있어요. 받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기사를 바로 옆에 있는 신문지, 종이신문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포털을 통해서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직장을 그만뒀지만 직장에 다닐 때는 한겨레 신문을 이제 출근 시간에 일부러 그때가 아니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출근 시간에 이제 전철에서 막 보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제 후배가 좀 그러지 말라고 남들이 보면은 스마트폰 없는 사람인 줄 안다고 요즘에 누가 종이신문 읽고 있냐고 막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어떤 유용성의 측면에서 따진다고 하면 한겨레 신문, 종이신문을 안 보는 게 맞아요. 제가 그거를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신문을 보고 있느냐 이런 걸 따지면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의리와 한겨레 신문이 가지는 우리나라 언론에 있어서의 상징성,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연대감의 표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겨레 신문을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이랬다가 또 끊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어떤 명분 때문에 한겨레 신문을 늘 받아보고 그래서 이제 받아보면 포털에서는 잘 읽을 수 없는 이제 칼럼이라든가 문화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신문을 통해서 이제 보려고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 같은 거는 그래도 신문이 여러 장을 이렇게 넘기면서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종이책으로 나오는 날 잡구나 민원연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혹시 그러면 저희 소식지에서 김경실 회원님께서 읽어보셨을 때 이 글은 좀 우리 회원님들도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했다 하는 글이 있으신지. 특정하게 어떤 글이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인터뷰는 다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럼 혹시 지금까지 소식지를 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으신가요? 그 뭐죠? 보도 지침 관련 인터뷰를 정말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민원연 소식지의 인터뷰란이 아니면 어디서 이런 얘기를 집대성 있잖아. 들을 수가 있나. 아니면 이제 막 두꺼운 책 가지고 공부하듯이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면이긴 하지만 생생한 육성으로 그거를 이제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회원들이 하는 인터뷰들 중에서 또 어떤 게 이제 꼭 좋았다 이런 거보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민원연에 들어왔구나 이런 거를 새삼스럽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는 바쁘겠지만 좀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앞에 이제 대표님들이 쓰시는 이사님들도 쓰시죠. 네. 그런 이제 앞에 여는 글도 쓰시는 분들 굉장히 고민해서 쓰시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면 이름 읽고 이분이 쓰셨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그분들 굉장히 고민해서 쓰시기 때문에 그런 글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소식지를 딱 폈을 때 옛날에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회비 내는 이렇게 명단이 적힌 그쵸. 페이지를 꼭 보는 거예요. 이렇게 줄었나 보고. 늘었나. 줄었나 늘었나.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그냥 보는 수준이었는데 네. 우리 그 활달한 그리고 적극적인 전미 전 대표 같은 경우 네. 소식지를 보고 본인이 아는 이름을 찾아내. 없나. 체크 해가지고 빠졌어. 반드시 전화해서 이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내게. 아주 열혈 회원이셨죠. 활동가이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제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기적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어느 날 이제 날 잡구나를 딱 받았는데 뚱뚱해졌죠. 네 페이지가 회비 낸 회원들의 이름을 깨알같이 적은 그 페이지가 몇 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게 막 3장, 4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름이 막 빡빡하게 있는 걸 보는 순간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소식지에 쓴 글을 보고 이렇게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우리 민원연이 이렇게 회원들의 성원을 받을 수 있구나. 막 이랬을 때도 굉장히 감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송건호 선생님 아드님은 제가 한번 여기 인터뷰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계속 바쁘셔서 못하기는 하시는데 저희 회원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송건호 선생님 아드님은 소식지를 받으면 그 회원 몇 명의 그거를 매번 기억해놨다가 마이너스 몇 명, 마이너스 플러스 몇 명 정말 막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땐 전화를 하셔서 걱정된다, 조금씩 줄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뭔가 대책이 필요해요. 막 저는 오히려 그렇게 그러니까 바빠서 저는 뭐 일하다 보면 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줄어드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 이렇게 마음 써주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지탱이 된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렇죠. 암암리에 이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제 생각에는 그거 우리 날 잡구나 민원연 받아가지고 그 회원, 회비 내는 회원 이거 체크하시는 분들이 아마 꽤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동준 씨가 오늘 인터뷰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아마 질문 속으로 생각한 질문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래서 쑥스러워 뭘 물어보는 게. 근데 동준 씨는 진짜 완전 뉴페이스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래된 회원을 만났을 때 궁금한 것. 오래된 회원을 만났을 때 궁금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